오늘 공청회 사회진흥을 맡은 환경보호과 생태지질팀장 최호경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정을 위한 전문공청회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내빈 및 패널 위원 소개, 국민 의뢰, 인사 말씀, 문경국가지질공원 현황 및 추진계획 발표, 주제별 패널 발표, 질의응답 순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패널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능성을 넘어 더 희망찬 내일로 문경을 이끄시는 신영국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 사무부 홍성표 평가연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문경시 환경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프로문경 22세기 추진위원회 송우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문경시 협의회 천성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환경녹색회 이경재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패널 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사무부 유완상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김윤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집권 환경연구소 최옥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지질 전문가 김정훈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경시 건중질 환경보호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비 및 패널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면 신영국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환경 문제로 이렇게 또 시민 여러분들하고 전문가님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돌리네 습지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가봐도 항상 약간 서글픈 맛도 있고 이것이 뭐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 둘씩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고, 이 습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되게 생태학적인 부분하고 지질학적인 두 부분으로 접근하는데요. 생태학적인 부분은 이제 람사르에서 람사르 습지로 인정을 하고 습지 도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은 생태학적인 측면의 이제 습지로서의 가치는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습지 도시까지도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우리가 습지 도시 인증서를 받으러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학적으로 하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하면은 이게 적어도 객관적인 그 전문 기관에 있어서 습지로서의 가치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 유네스코 가기 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하려고 오늘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지질공원으로서의 지정, 또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정까지 받는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환경단체, 세계단체의 또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좋은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 돌리네 습지가 명실상부한 국내를 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습지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님들도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 대표님들, 회원님들 감사하고요. 또 이제 금년도도 해도 바뀌고 또 여러
이제 본격적으로 문경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음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심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함께하신 시장께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지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서승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위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지질공원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문경시에 가지고 있는 지질학 가치가 무엇인지 또 경상북도의 지원계획과 그 다음에 현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문경시의 지질공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패널들 위원분들께 발표를 들으시고 또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서 또 그전에는 제가 문경지질공원의 현황과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먼저 지질공원의 현황과 그리고 문경의 지역 및 지질 그리고 문경에는 어떤 지질 명소가 있는지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을 때의 기대 효과 그리고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의 현황입니다. 공원 명칭은 문경지질공원이며 문경돌림의 습지, 문경세제 등을 포함하여 11개의 지질명소로 11개의 지질명소가 있으며 문경시 행정구역의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경지질공원을 대표하는 그 문경지질공원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의미하는 뜻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의 중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이 터라하여 자연의 일부분이 인간이 그 속에서 현명하게 이용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형입니다. 문경의 지형은 북쪽에 백두대간에 있어 산악지형이 이제 분포하고 있으며 중북부와 남부의 이제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어 산악지형과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문경의 수계는 동쪽에는 금천수계 그리고 서쪽에는 영강수계로 이루어져 있어 낙동강으로 물이 유입되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음 지질학적 특징입니다. 지질도로 보시면은 지금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동로와 삼북, 산양, 연흥순 일대에는 약 18억에서 19억 년에 해당하는 고원생대 변성암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문경읍과 마성, 가은 일부분에 약 7억 7천만 년 전에 해당하는 옥천대 변성대의 변성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중부에는 고생대와 그 다음에 중생대 초기에 해당하는 태적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중생대에 해당하는 화강암과 그 다음에 백악기에 해당하는 화산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은 문경의 이제 남동부에 해당하는 지질로부터 북서쪽으로 지질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에는 크게 4가지의 조산운동이 있는데 옥천조산운동, 송림조산운동, 대보, 불국사 조산운동이 있는데 이 조산운동은 말 그대로 산맥을 형성하는 지각변동이므로 문경에는 특히 그 지질이 좀 더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질 다양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문경의 화성암 및 변성암 지대에는 높은 산지와 계곡들이 발달되어 있고 중부에 있는 태적암 지대에는
고사리 화석이라든지 삼여충 화석, 그리고 고품질의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회암지대에는 동굴과 카렌, 돌리네와 같은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경지질공원의 지질명소는 11개의 명소가 있으며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각 동영상 자료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지질공원은 경상북도 문경시 전역을 아우르고 있는 지질공원으로서 화강암과 변성암 지대는 백두대 간의 높은 산과 계곡을 이루고 퇴적암 지대는 화석과 고품질의 무연탄이 매장된 한전이 분포하고 있으며 석회암 지대는 석회동굴, 카렌, 돌리네 등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문경의 지질 명소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문경시 삼북면 우곡리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조선 누층군, 문경층군, 부곡리층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돌리네는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해되어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로 일반적으로는 물이 고이지 않으나 문경 돌리네 습지는 석회암의 탄산칼슘이 빗물에 용해되어 남은 퇴적물이 쌓여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만들어진 습지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육상,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원에 위치한 문경세제는 조선 태종 14년 관도로 개통된 영남대로로서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세제 옛길에는 다양한 역사 문화유적, 식생과 계곡 및 폭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길은 1관문인 주흘관에서 2관문 조곡관을 거쳐 3관문인 조령관까지 약 6.5km에 이르며 이 일대의 지질은 옥천대 변성 화성암류와 변성 퇴적암류, 그리고 약 9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월악산 화강암이 분포하며 좌우에는 조령산과 주흘산의 산세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포암산 배바위는 문경읍 관음리에 위치하며 마치 흰 배를 널어놓은 모습과 유사하다 하여 배바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배바위 일대의 지질은 약 9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월악산 화강암이 분포하며 북서 남동 방향의 균열과 수직전리 발달로 인한 물리적인 풍화작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절벽에는 박고랑 모양으로 오목하게 파인 그르부라는 침식 지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농안면 내서리에 위치한 쌍용 계곡은 길이 약 4km이며 이 일대는 약 9,500만 년 전, 서쪽으로는 중생대 속리산 화강암, 동쪽으로 유천 층군에 해당하는 귀장질 반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청룡과 황룡이 살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쌍용 계곡은 문경 8경 중 4경이며 귀장질 반암에 발달한 쌍용 폭포는 맑고 깨끗한 물이 주위 풍경과 어우러져 심미적 가치가 높고 화강암이 발달한 쌍용 바위는 계곡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어 마치 용의 몸통을 연상시킵니다. 오정산 바위공원은 문경대학교 본관 공사 시 노출된 노두의 흙을 걷어낸 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지금의 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단일 카렌으로는 최대 크기에 해당합니다. 오정산 바위공원은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 누층군, 문경 층군의 부곡리층에 해당하는 석회암 노두가 신선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층리, 생은구조, 소습곡, 암맥, 석회동굴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옥녀봉층은 옥녀봉과 시바위산 일대에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층은 지각의 판이 갈라지면서 두께가 얇아져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열곡대를 따라 분출한 용암, 화산쇄설물, 퇴적물이 쌓인 지층입니다. 따라서 고생대 후기 오르도리스기의 지각판이 갈라지는 열곡대의 화산활동으로 한
한반도 남부 지역이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떠난 시점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유일한 지층입니다. 문경의 서쪽에 위치한 용추계곡은 대야산과 둔덕산 사이를 흐르는 계곡이며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속리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용추계곡은 문경 8경 중 5경으로 암수 2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은 화강암의 판상절리를 따라 흘러 마치 자연 미끄럼틀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포트홀 위쪽에는 커다란 암맥을 관찰할 수 있으며 동심원상의 포트홀은 보는 방향에 따라 하트 모양으로도 보입니다. 토끼비리는 석현성 진남문에서 오정산과 영강으로 이어지는 산 경사면에 개설된 잔도로 영남대로 중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대 지질에서는 평안 누층군의 고방산층과 대동 누층군의 산수동 여감의 충상 단층에 의해 지층이 역전된 것으로 보이며 북서방향으로 고각으로 기울어진 지층은 옛사람의 발자취로 인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가은읍 왕릉리에 위치한 은성탄광 석탄 채굴지는 남한 최초의 무연탄광이며 무연탄의 매장량이 많고 탄질이 우수하여 석탄 산업의 함축을 담당하였습니다. 은성탄광 석탄 채굴지에는 1994년 폐광 이후 석탄 박물관이 개관하였으며 광물, 화석, 석탄, 광산장비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갱도를 활용한 전시장에서 갱도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광업사택 전시관에서는 광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삼엽충 화석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패적된 조선 누층군 문경층군의 구랑리층에서 발견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엽충 화석입니다. 삼엽충은 중앙에 한 개의 중엽, 양 옆에 2개의 측엽으로 이루어져 삼엽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화석은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변형작용의 영향으로 주로 찌그러지거나 조각난 형태로 발견됩니다. 희양산은 백두대간의 전형적인 원추형 화강암 동으로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이며 문경과 충북 괴산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이 일대 지질은 약 9,3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속리산 화강암이 분포하며 해발 600m부터 정상까지는 나무가 없는 밝은 색의 화강암반이 노출되어 있어 화강암 돔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터, 검은 황금, 석탄의 산지이자 생태, 보호,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경 지질공원. 우리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미래의 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을 인정했었을 때 기대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음식점을 갔을 때도 모범 음식점이라는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 확보를 통해 문경시의 브랜드를 확보를 하고 더 나아가 문경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경우에는 유네스코 브랜드 확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관광지역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기초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신규 지질공원 유망지로 적격을 받아 2019년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학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9월에 후보지 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23년도 6월에 인증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증을 위한 각 필수 요건이라든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25년 4월에 경상북도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유완상 박사님께서 국가지질공원 제도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의 유완상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은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서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지질공원이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은 영어로는 지오파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사실 지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오파크의 지오는 지질뿐만 아니라 그런 지질 지형과 관련된 무생물부터 그곳에 살아가는 생물, 생물이면 또 인간을 포함하겠죠. 인간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영위해 왔던 역사와 문화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좋은 풍광, 좋은 지질은 사실 지질공원은 될 수 없고 사람과 반드시 관계에 있는 곳이어야만 지질공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파크, 지질공원은 이제 지질공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땅이라고, 지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질공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지오파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은 간단하게 해서 유럽에서 문경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경치나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좀 살리자. 물론 지역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질과 지형을 또 보호하는 게 또 목적이죠. 그래서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인해서 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좀 얘기가 되다가 2000년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지질공원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지오파크라는 제도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화 작업이 시작되고 2015년도에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지질공원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것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전체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질공원이 필요한 제도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환경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법에 지질공원을 집어넣게 되면서 지질공원 제도가 법적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법 안에 제도가 지질공원 제도가 들어있는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좀 더 민간 차원에서 혹은 지침이나 요즘 좀 약한 법 내지는 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의 법 제도 안에서 지질공원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가 지질공원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질공원은 사실은 그래서 국립공원과는 좀 다르게 국립공원 같은 아니면 도립공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국가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정제보다는 사실은 지자체가 스스로 혹은 주민과 함께 인증을 받는 제도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위에서 오는 제도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제도다 해서 상향식 제도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지질공원의 어떤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은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도지사가 신청하게 돼 있고 운영 주체는 시도 혹은 시군이 하게 돼 있지만 그 안에는 지질공원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협력 그다음에 있지 않고 참여가 있지 않고는 사실 지질공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할 때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지역 주민과 얼만큼 많이 지역 주민께서 얼만큼 많이 참여하시는가, 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질공원은 총 16개입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경기도 화성까지 지질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자체로 보면은 뭐 신도가 아닌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를 보면 한 50여 개 기초지자체 여기에 관련을 맺고 있다 생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국가지질공원이 돼야만 세계지질공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가 있고요. 제주도, 그다음에 청송, 한탄강, 그다음에 어디죠? 잠깐만요. 그다음에 무등산권, 그다음에 한 곳이 또 어디더라? 전북 세안권, 그래서 고창, 부안 이쪽이 이제 5개의 세계지질공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곳이 올 4월에 유네스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가 경북동해안, 울진, 영덕 이쪽을 포함하는 경북동해안과 단양이 이제 세계지질공원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그런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만든 경북동해안이나 강원 평화지역 이런 데처럼 여러 개 지자체가 모여서 만든 것들도 있고, 한 지자체가 문경처럼 단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지자체가 이제 지질공원이 되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도 마찬가지고, 청송도 마찬가지고, 그 시군 전체가 다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가장 관심이 있을 법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것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연공원법은 조금 강력한 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등 우리나라 이제 자연공원을 이제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법인데, 여기에 이제 지질공원이 들어간 것은 조금 사실 성격이 다른 지질공원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지질공원을 제도로서 처음에 도입할 때 좀 이거를 빨리 이거를 제도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타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곳들은 여러 가지 구역들을 정해놓고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없고 여기는 뭐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는데, 지질공원은 그러한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을 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부과되는 행위 제한은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연공원법의 제36조의 2 적용 범위 등이라고 보면,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기타 등등 인증평가 여러 것들로만 하고,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면 지질공원 제1항의 단서, 지금 말씀드린 그 단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연공원, 다른 국립공원 혹시 도립공원과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지질공원 내에서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법을 따르고,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이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 외의 곳은 이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자연공원법에서 하지마, 해라고 하는 것들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지질공원이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강하게 그러니까 억지로 보호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경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유섭이라고 합니다.
문경지질공원의 지질학적인 가치는 아까 전에 비교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경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가의 지질공원 인증을 할 때 그 지질학적 가치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곳 한 곳, 그리고 국가적인 가치가 있는 곳 4곳, 5곳 이렇게 해서 이 가치 인정받아야지 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평가에서도 지질학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공청회 와주신 우리 문경 시민들이 뭐 지질학적인 깊은 얘기를 하면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잘 이해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아주 이 세계적인 가치가, 지질학적인 가치가 문경에 있다는 것을 잠깐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지구를 보면은 큰 바다도 있고 뭐 5대양 6대주에서 큰 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들이 지금 그대로 예전에 있지 않았고 이런 땅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질학자들이 이미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서 유라시아하고 지구상이 제일 큰 땅이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언젠가 저희가 보지는 못하는 최소한 5,800년 이후에 하나의 큰 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름을 먼저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관찰을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아마시아 초대륙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주장은 현재 제일 큰 바다인 태평양이 없어져서, 이 바다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바다도 한 1억에서 3억 년 정도 시간을 갖고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이 없어지면서 유라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만날 거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랑 아마 캘리포니아 이렇게 부닥치겠죠? 지금도 우리 땅값이 비싼데 더 비싸지겠죠 이때. 근데 이제 다음 나온 주장은 태평양이 아니고 대서양이 없어지면서 붙을 거다라고 이제 이론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랑 한반도 굉장히 멀어지는 효과가 나올 텐데, 최근의 주장은 대서양도 아니고 태평양도 아니고 북극해가 닫히면서 이 두 대륙이 붙을 거다. 아마시아 대륙의 형태가 북극해가 없어지면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먼 미래 일이고 모델링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데, 이렇듯이 아마시아 대륙이 미래에 나오듯이 지구상에는 아주 초대륙, 굉장히 거의 모든 땅들이 뭉쳐져 있었던 이런 시기가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한 10억 년에서 8억 년 사이에 로렌시아라는 초대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땅에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호주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런 그 로렌시아 대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대륙이 쪼개지면서 일어나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요? 문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록들이 잘 보고되지가 않는데 문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아주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건 잠깐 좀 연구가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도 저희 이제 온난화에서 기후 변화를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서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눈덩이 지구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전까지는 빙하기랑 간빙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빙하가 많이 덮여 있는 시기를 빙하가 많이 녹아서 빙하들이 더 북쪽으로 가는 시기를 간빙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눈덩이 지구 이론은 빙하가 거의 지금의 적도까지 다 덮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 7억에서 6억 년 사이에 지구가 전체 지구가 다 빙하에 덮여 있을 때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론이. 그래서 이 이론이 한 30년 정도 연구가 되면서 그 설에서 지금 이론으로 거의 정착이 돼 있었고, 그게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잘 나오고 호주에서도 잘 나오고 북미에서도 잘 나오는데 빙하 기원에 여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틸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틸라이트라고 하는 이 여감이 문경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정말 그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6억에서 7억 년 사이에 쌓인 암석이냐, 이거를 증명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조금 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제 기술 강국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디벨롭되면은 그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암석 역시도 지질학적으로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질공원은 뭐 지질학적인 가치가 방금 말씀드린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질 유산, 지금 허리티지라고 하는데 이런 유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경 지역은 과거 문경 탄광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비디오 이 설명에 나왔지만 이제 폐광이 된 이후에 이걸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질 유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말씀 이걸로 간단히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관 소장님께서 지질공원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청회 날 문경 많이 와주신 문경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문희 경섭이죠. 문경에 오면 기쁜 소식이 된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확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제가 문경 세제 2번을 갔습니다. 문경 세제 도립공원 명성이죠. 현재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경 해제를 가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문경하고 인연이 깊다면 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백두대간 아까 나왔죠. 문경지질공원이 백두대간의 중심이다. 백두대간의 자연자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바라보는 게 바로 포암산, 아까 배바에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재, 조령산, 이화령, 그 다음에 백화산, 그 다음 아까 나오죠. 희양산. 제가 이제 서울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항상 매일 북한산을 바라봅니다. 북한산 바라보면 뭐가 있죠? 인수봉이라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대표 암석이 화강암입니다. 인수봉, 화강암이 동부절하는데 희양산을 바라보고 그때 감탄을 받았어요. 와, 저게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화강암 동부조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9입니다. 제 결혼도 그렇고 학위 받은 것도. 근데 그 높이가 999m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단한 봉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봉암사에는 1년에 한 번 열리죠.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백두대간 조사 때 저는 들어갔습니다. 자원조사한다는 마이물이 있죠. 그만큼 문경을 왜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까 하늘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두대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골격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고 동물이 살아가면 움직이죠. 이동해야 되는데 첫 고객길이 어디죠? 여러분들, 하늘재. 예.
다른 사람도 하는지 잘 모르세요. 뭐 중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추풍령이라고 하시는데 중령이 158년 소백산 얘기죠. 근데 그보다 2년 앞서가지고 첫 고객길인 하늘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계림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대원제. 누가 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 좀 뭐 들려야 되는데. 마이대장께서 그걸 넘으시면서 이 마이대장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죠? 예, 신라 마지막 왕 경수랑. 그 경수랑이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지질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에 하고 여러분들 지금 유네스코 나왔는데 그 임진강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나라를 마치고 하니까 신라에 돌아가면은 난인이라니까 절대 고향에 못 들어가고 어디 묻혔냐 하면은 임진강변 고락포라는 한탄강 지질공원에 이제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 묻혀 있고 그 아들 마이대자는 첫 고객길 하늘제를 넘으면서 금강산을 갔다 그러죠. 그 바로 맞은편에 누가 있습니까? 누님이 했던 오락산 국립공원에 덕주사가 있죠. 이 고객길에는 수많은 얘기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그 고객길이 156년 열리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문경세제가 언제 열렸죠? 혹시 아십니까? 예, 혹시 드라마 원경을 보셨나요?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원경의 태종 때 1414년에 열렸습니다. 그래 무려 100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늘제 계림령은 주요한 길 물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문경세제 그죠? 조선시대 태종 때 열려가지고 그 조선시대 때 수많은 고관대자 선비 어딜 다 갑니까? 문경으로 가죠. 문경 가면 조선시를 들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고객길의 그 높이가 얼마 정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조령 세제 높이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죠? 대략 600일. 저분은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럼 추풍령 고개 높이가 얼마일까요? 추풍령. 추풍령이 우리 백두대간에서 가장 낮습니다. 거기에 200밖에 안 돼요. 221m. 근데 왜 별로 안 다녔을까요? 그 넘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협곡이지 협곡. 지금이야 터널 뚫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나 있지만 그때 협곡이고 뭐가 나타납니까? 산적이 나타나죠. 산적이 나타나가 다 뺏어버리니까 거기를 회피했던 거죠. 옆에 대왕릉도까지만. 우자전동 문경이 고객길로 해서 번성했고 그 긴 시간 동안 조선시대 동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터널 뚫혔죠. 이화령 자전거 길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문경은 백두대간 중심의 지옥파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상북도에 혹시 여러분 의성 아시죠? 의성도 지금 지질공원 2년 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다음에 인구도 한 5만 이상인데 의성의 슬로건이 중심의 백악기 대표 지질공원입니다. 거기는 이제 공룡도 나타나고 뭐 많습니다. 퇴적암지대 분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경의 지질공원은 핵심이 바로 백두대간 세제. 제가 문경에 올 때마다 항상 주민분들이 묻습니다. 문경하면 뭐라 여러분들 물으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세제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근데 저 시장님께서 딱 인사 말씀에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저는 세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세제가 아니고 지금은 한 이슈가 다 돌리네입니다. 다 돌리네. 예, 뭐 시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세제는 워낙 유명한 것이고 본인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경 지질공원은 지질 다양성이 뛰어납니다. 말씀드렸죠. 화강암, 그다음에 강을 중심한 강원과 어디죠? 단산, 석탄, 그다음에 이쪽에 석회암. 예, 문경 지질공원이 시작은 2017년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긴 시간 오는데 아마 올해는 문희경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빠르게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받으시길 바라고 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지질공원은 우리 사몽의 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지질공원이 돼야 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지질공원의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지질 유산을 활용하고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행위 제한 규제가 없습니다. 하는 게 바로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경 시민분들께서 인구가 한 6만 7만 다 돼가죠. 근데 아마 대표로 아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각자의 가정부터 지질공원 오늘도 제가 점촌터미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분식 전에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지질공원 들어보셨어 하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대요. 예. 여러분들이 입으로 지질공원, 지금 문경이 지질공원을 하고 있더라. 지질공원 하면 뭐가 좋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송 아시죠? 청송하면 청송하면 또 있었어. 예, 문경도 물어보니까 문경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경 오미자인 줄 알았더만은 예, 그때 지질공원을 추구하신 군수님이 나중에 청송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주황산이라는 자연자원이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이 주도식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청송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 다음으로 내륙에서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구본이 됐습니다. 근데 청송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2만 5천 정도? 2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면적은 서울보다 넓어요. 문경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800을 맞은 거예요. 문경이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브랜드라는 국가 지질공원, 나아가서는 유네스코 브랜드 꼭 쟁취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백두대간의 건강 문경 지질공원이 빠른 시간 내에 국가 지질공원 인정을 받고 유네스코 세지구 된 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 박사님께서 경상북도 지질공원 운영 상황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상북도 지질공원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에서 도내 신규 지질공원 후보지 발굴을 2018년도에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성과 저희 문경이 청송과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이어서 도내 4번째, 5번째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하다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질공원 추진했습니다. 약 한 6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보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행정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갖고 문경시에서 주민분들께 문경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받겠다고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문경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르면 4월 정도에 저희 경상북도로 문경시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공원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환경부로 공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만하게 이런 심사 절차가 이루어지면 올 연말에 그 결실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앞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지금 강조하셨지만 문경이 돌림의 습지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그전에 국가 습지였잖아요. 상주에 있는 공검지와 같은.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이제 심사는 완료되었고 람사르 습지 도시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경시가 시민분들과 노력해서 습지 분야에 국내외 3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앞서 많은 말씀들 해주셨지만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하면 사실 여기 시민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주 못지않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도 좋고 문경세제를 중심으로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오시는 관광객 분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어서 이제 이런 지질공원까지 된다면 어떤 문경시
경쟁력 더 우수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경상북도에는 전국 국가지질공원 현재 16개 중에 의성까지, 울릉도 독도, 정송, 경북 동해안, 의성까지 4곳에 국가지질공원이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정송,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질공원.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정 후보지로 이미 2년 전에 지정받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지질공원이 되실 거고, 경북이 또 문경도 이렇게 뭐 문경세제라든지 역사문화자원 빼고도 이렇게 생태적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경북에도 우리 경북이 좋은 잠재력 있는 자연 생태 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질공원도 이렇게 많고 국립공원도 가장 많고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제가 이제 도에서 문경이 앞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정이 되고 난다면 저희가 지질공원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거기 안에는 해설사 분들 운영하는 거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런 각종 보조 사업들 적극 지원을 해드리고 시에서 지질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경시 검중질환경보호과장님께서 문경시 지질공원 관련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그 전문가들 분께서 유익하고 좋은 발표에 감사드리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우리 시의 환경단체 회장님과 회원분들 그리고 돌림의 섭지 마을 주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문경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 명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지질 명소를 발굴하기 위한 정기적인 학술 조사나 용역을 진행하여 발굴을 하겠으며 그리고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질 명소 보존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연계 사업을 진행,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홍보를 위해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 문경 지질공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정 후에 사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기 계신 지질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위원분들의 주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시민 이만입니다. 지질명소가 지금 11개로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아까 교수님과 분께서 말씀하시길 자연 그 상태 지질 그 특성 그것만 아니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공원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그 문경에는 약돌돼지, 약돌항,
페르마타이트라 있는 거정석이고 뭐 여기서는 약돌로 이렇게 명칭되고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강산이고 왜 이런 곳에 중에서 다른 데도 다 특성이 있지만은 이곳이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문경의 그 농특산물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약돌 관련 농축산물이 있고 이 페르마타이트를 활용해가지고 하우스에서 오이에다가 그 토양을 뿌리면은 약돌 오이가 되고 가을에 뿌리면은 약돌 사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무척 높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페르마타이트 강산이 남북한을 합쳐서 아주 큰 규모로 있는 것은 8군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8개 중에서 그 양미성이나 경성을 지니는 페르마타이트는 수용에 있는 문경인 것이 유일하다. 그 홀륨이나 셀레늄 같은 그 경성이 있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거기 페르마타이트 강력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질공원의 중요한 무슨 요소가 되는 그 지오 트레이, 지오 강강 여기에 지금 11군데가 지정되어 있지. 거기에 우리가 지오 강강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말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탐방을 하고 또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 코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탐방로를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렇게 하자면은 거기에 지질 관련 그 지금 해설사들이 뭐 생태 해설사도 있고 관광 해설사도 있지만은 지오 스토리텔러 이런 것을 민간 인적 자원을 지금부터 육성을 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오늘 교수님이나 행정당국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아울러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답변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좋은 건의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경시 행정구역 전체가 앞으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렇게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어떤 우선에서 보호한다든지 활용하는 사이트가 지금 11개라는 것이고요. 지질공원은 한번 이렇게 인정하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민분들과 함께 계속 지질명소가 10개, 20개, 30개 그리고 뭐 줄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언들은 저희가 담아서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만 한 가지만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인정이잖아요.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아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인 분들 거정석이라고 표시하는 약돌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물론 합법적인 강산에서 이제 채굴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지질공원에서는 사실상 지질 물질을 그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게 금지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차츰차츰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래도 저희가 그런 문경의 또 중요한 약돌이라는 문경의 중요한 특산품인데 그 부분하고 좀 초기 단계에서 연계를 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두 가지 모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문경시와 시에서 잘 판단하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지질공원은 이제 재인증을 위한 4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문경 약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기초 학술 조사라든지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통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질 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질 명소에 각각 해설판이라든지 안내 문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19년도랑 그다음 2013년도 합쳐서 지질공원 해설사를 지금 양성했습니다. 한 9명 정도 양성을 했고, 추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관심 있는 해설사라든지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국가 그 지질공원은 다른 문화재나 저 국립문화공원이나 같은 행위 제한 사항이 있는지. 예, 그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질공원 내에서는 지질공원이라는 제도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이제 행위 제한은 없고, 이미 이제 지질명소 아까 말씀하신 뭐 11개라 그러는데 지질명소 중에서 일부 지질명소들은 이미 천연기념물이나 뭐 명승이나 아니면 아까 람사르 습지나 이런 걸 이미 보호가 돼 있죠. 그거면 그 법대로 가는 거고, 지질공원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뭐 더 뭘 해라 말아 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과되는 행위 제한은 없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문경 돌리 섭지를 이제 품고 있는 마을의 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지질공원 인정될 때 어떤 혜택 이런 게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그 PT를 통해서 대충 이제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만, 우리 그 박사님 교수님께서는 좀 더 인정에 따른 그런 혜택이 어떤 게 있나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된다거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후에 된다고 해서 지정된다고 해서 많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이런 이제 문경이 이렇게 공인된, 아까 시장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람사르 습지라는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의 지역 브랜드가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브랜드 가치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는데,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2019년 기준으로 국립공원 아시죠? 국립공원이라는 대국민 인지도를 이제 환경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87% 정도?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붙잡고 국립공원 아세요? 하면은 어떤 산 이름을 얘기했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도라고 보면 되는데, 문경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과라든지 약돌 아니면 문경세제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문경하면 경상북도 최초의 람사르 습지, 돌리네 이런 걸 돌리는 것처럼 이걸 바탕으로 부가적으로 그건 우리 시민분들 몫입니다. 왜 어떤 뭐 국가나 우리 지방 정부나 도에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냐면 대신에 규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청도 문경 지질공원 구역 안입니다. 여기 안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만약 규제가 있다면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규제가 있는, 조금이라도 규제가 있는 프로그램이면 여기 주민분들께서 엄숙한 얼굴로 저희도 마음 무겁게 빨간 티 메고 계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규제도 없고 다만 이걸 하면 문경이 대외적으로 환경부에서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여기 문경이란 지역은 그만큼 지질학적으로 뭐 생태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뛰어난 곳이야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어떤 뭐
말고 약하게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 운영 예산에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해설사 이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소소한 지원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되었다고 해서 뭐 큰 어떤 건축물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걸 함으로써 갑자기 뭐가 내가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어떤 규제가 생기고 이런 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뭐 지역에서 내가 어떤 지역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약돌이라든지 브랜드하고 문경지질공원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든지 환경부가 인정한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간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충분히 받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돌리는 섭지 때문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호계면, 우곡리, 예. 지금 아까 시장님 인사 모두에도 돌리는 섭지. 지금 문경지 요원이 발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SNS에도 첫 번째가 돌리는 섭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지명도가 지공을 통해서 그 돌리는 섭지가 지금 정비되고 있죠. 작년에 제가 여름에 갔었는데 와, 그 주변이 그렇게 정비되고 일반 시민들, 외지인들도 편하게 탐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문경의 대표 관광명소, 지질명소로 거듭나면서 그야말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뿐만 아니고 나중에 유네스코 가셨을 때는 외국인들이 발길을 찾고 그 정보가 공유를 하면서 세계적인 명소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지역 주민들께서 체감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금전적인 혜택을 한다면 아까 약돌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조사를 끝내고 내려와서 약돌 한우탕을 가가지고 약돌 한우탕 먹었습니다. 예, 약돌이 저는 뭔가 했습니다. 돌을 먹을까? 역시 돌을 어떻게 속아 먹을까 했는데 파우더를 해서 그거 먹고 자란. 또 하나 있죠, 쑥돈. 예, 그 부분은 지오푸드로 거듭나서 문경지질공원의 대표 지오푸드로서 약돌, 한우, 그 다음에 오미자, 쑥돈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로컬푸드가 바로 이코로 지오푸드거든요. 돌리는 섭지에 방문한 분들이 방문 후에 그 주변 에리아에서 지역푸드로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신 지역푸드, 로컬푸드를 판매하시고 이익 들어오시는 그런 구조, 선순환 구조가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홍보, 또 사가지고 나가는 거죠. 도내 주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사가 나가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SNS 공유하면서 점점 더 문경 도내섭지를 꼭 한번 가보자. 지금도 참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민분들의 희망하시는 혜택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벌써부터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배고픕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더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럼 문경 20일 추진위원회의 송우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이 수준 높은 공청회에 참석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지질명소 11개소 같은 경우는 요즘 문경시 인스타 같은 데 올리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질명소 발굴을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질 공원으로 되면은 매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꼭 재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지질 명소라고 발굴했는
엄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11개 그 지질 명소가 있지만 추가로 발굴을 하고 명소를 찾아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뭐 동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고 아마 지질도 우수하다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을 못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사냥이나 그 영순 같은 경우에도 야지지만 아무래도 지질 명소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국가지질공원이 인정이 되면은 향후에 내년이나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이런 용역을 좀 해서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여러 지금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질공원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증도 아주 까다롭게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질학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지질 사이트 평가에서 접근성이라든지 경관, 뭐 다양한 그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 지금 나왔는데 이 왜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냐? 그 지질공원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문경 시민들이 바꾸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보다 좋은 사이트가 있으면 뭐 아까 전 말씀드렸던 약돌이 됐건 아니면 다른 지역의 지구 사이트가 됐건 훨씬 지질학적으로 혹은 뭐 생태적으로 혹은 뭐 관광적으로든 좋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면은 그 제안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이트도 물론 할 수 있고 제일 그 심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문경 시민들이 문경지질공원에 애착이 많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뭐 오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주변에 좋은 명소가 있으시면 우리 시청에 담당자도 있으니까 추천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이트도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하실 분 혹시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오늘 진행한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출입문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문경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문경시 민병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경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도 먼 걸음 해주신 그 패널 위원분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위한 준비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